팔자에 이제 경금이 병립하면은 우리가 이제 간목 이렇게 이제 병립하면 쌍목성림이라고 하죠. 이때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그 긍정적인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금에 이제 간목의 진신인 경금에 이제 그 벌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쌍목성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드시 이제 화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벽갑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뭐 목화를 다 갖추어서 이렇게 이제 기격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제 간목과 경금과 정화가 이렇게 조합되듯이 경금도 이제 보통 보면은 정화와 간목 정화 이렇게 해서 이제 격국을 부기를 확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경금에게 간목은 진신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목의 재신이 아주 그 유용한 기능을 아주 유용할 때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진신 정화를 우리가 이제 간목으로 이제 도와서 보좌지신으로 이제 이선의 용신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또 간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금이 우리가 이제 경금과 간목의 관계에서만 보면 간목은 몹시 경금을 두려워하죠, 그죠? 복궁체전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정화로 경금을 견제해주면서 재신의 이제 안전성을 우리가 이제 관이오제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될 때 정화와 간목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은 서로가 유용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서로가 돕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간목과 정화를 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기격을 짜는 경우가 많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 간목이 경금과 간목 이렇게 이 관계에서만은 그 간목을 우리가 진신군에 넣지 않지만 이제 정화 짝을 이룰 때는 이제 보통 유용한 기능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엄밀히는 이제 경금에 이제 그 귀를 담당하는 진신은 일단 정화 하나로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 관념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대1의 관계에서는 경금과 임수의 관계가 사실은 좋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아직 임수편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좀 이따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간목, 쌍목, 성림하고 유사한 게 그 경금과 또 경금이 이렇게 이제 겹쳤을 상황인데, 그런데 그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제나 동료 덕이 비교적 있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뭐 그것이 희신이면 더 좋고, 또 기신이면은 기신이라고 해도 뭐 크게 동료나 뭐 형제로부터 해악을 입는다거나 하지 않고, 서로 두터운 그런 형제 덕은 없어도 각자 도생해서 각자 자립하는 좋은 결과를 낳죠. 근데 이제 경과 경은 서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일견 간목하고 유사하지만 서로 한 번은 크게 쟁투하고 부딪힐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뜻에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금상투라 그러죠. 또 경금과 신금도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갑과 갑, 갑과 을이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그 의미를 갖는 식관조합이라고 하면은 경과 경과 신은 불리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병정과 또 임계가 좀 다르죠. 병정과 임계는 꽤 이렇게 화학적인,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수렴되어서 묻히는, 예를 들어서 아주 밝은 대낮에 정화의 빛은 가려지죠. 물론 정화 입장에서 보면 좀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냥 온통 빛으로 이렇게 하나로 바뀌는 그런 느낌을 들고, 또 그 양광에 일단은 흡수되죠, 정화. 그러니까 정광병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수와 임수가 합쳐지면 거의 임수와 같은 그런 관법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물이 섞이면 그냥 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경과 경, 금이나 목은 서로 섞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일단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갑과 갑도 서로가 덕을 주고받고는 없이 각자 도생해서 각자 건전하게 잘 자립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과 경에서는 한번 대립하고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뭐 형제나 또 동료 이런 게 좀 불화하고, 그리고 또 뭐 봉변을 당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금일간들이 이렇게 또 금일간의 동기들을 봤을 때는 형제의 우애가 일견 두텁다가도 크게 대립하고 만나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남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로 육친이 이렇게 동기간이 이렇게 관계가 성립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지 않냐. 그게 아니라 한번 크게 부딪힌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과 대립이 한번 폭발하게 되면은, 태백 중형이라고 해서 이 태백에 서로 속살지기끼리 부딪혀서 큰 형을 당한다는, 중한 형을 당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관제가 이어지고 또 크게 다칠 수도 있고 하여튼 신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텍스트에는 묘월 상황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은 경금과 을목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경금과 을목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볼 때 묘월에 이제 정화가 투하면은 기니까, 그리고 이제 간목과 정화가 투하면은 굉장히 기격을 이루고, 또 거기 보면은 경금이 을목에게 수월매하죠. 정을 줘가지고 암암리에 을경합금 금기를 발생시켜서 추금과 동일한 용법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추금과 동일하다는 것은 추금은 당연히 간금은 우리가 정화를 더욱더 절실히 필요로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간목으로 이렇게 도와야만 아주 전형적인 기격이 되고 백료를 제압하는 아주 많은 권력자들이 있어도 내 하나의 권력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출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목과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묘월에 마찬가지로 부기를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는데, 그 단정하기 전에 신약하기 때문에 신금이라는 글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금이 통근할 수 있는 등록의 글자, 걸록의 글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나 시에서 신금을 보아야만 그것이 마치 추금과 같이 아주 이렇게 귀기가 높은 그런 귀격을 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강망에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난강망의 설명이 굉장히 정교하고 또 참 오의가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어쩌다 한 번씩은 저는 몇 군데서 발견했는데 좀 조악하고 좀 억지로 이렇게 설명한 듯한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수밀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묘월 경금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묘월에는 정이 왕하지 않다. 그렇죠. 묘월의 정화가 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습을 상정하죠. 을목은 원래 이제 습하니까 정화를 잘 밝히지 못하니까 반드시 이제 간목으로 정화를 보자 하는데, 이때 그 간목이 벽갑해야 되니까, 벽갑에서 우리가 이제 정화를 밝혀야 되니까 경금이 몹시 기묘한 그런 이제 상향이 된다고 해서 갑정이 투해도 경이 없으면은 상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너무 왕해서 이렇게 화를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 반드시 경금이 투해서 이렇게 간목을 버려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간목이 투했는데 그 간목을 벽갑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반드시 투해야만 한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하지만 경금이 투하지 않고 지지에서 등록한 걸록의 글자로 신금만 있어도 그 팔자의 부기는 확정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간목이 투했을 때 투한 간목은 투한 글자가 없으면은, 기묘한 용신이 없으면은 득지득수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등록의 의미에서 경금이 이렇게 투한 것과 투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는데, 꼭 경금이 투해야만 한다고 얘기한다면은 벽갑 인정을 논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부기는 투하지 않아도 등록의 글자만 갖추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이렇게 독자들이 또는 문화생들이 우리가 신약할 때, 춘목에서 신약할 때 무기토의 인수를 쓰는 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과 기토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경금과 기토편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간에서 충금이 신약해도 무토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토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토를 쓴다는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경금과 무토편의 관계에서 보면 만약에 이 노래
정화가 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무기토로 그 신약한 경금을 도와서 그때 관성유기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기격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엄밀히 이렇게 이제 살펴야 됩니다. 자, 정화 하나만 투여하면, 예를 들어서 팔자에 정화만 투했을 때는 무기토의 인수를 가지고 격국을 성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유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관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월 같은 경우에 인월에 정이 투하면은 우리가 무기토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묘월에는 무기토를 이렇게 써서 아주 기격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인월에 정화가 투하면 재관격이 되고 또 뭐 변격으로 해서 정관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신약하면은 무기토를 우리가 부호경신으로 쓸 때 이 인수가 원령을 얻어서 부호경신도 권항한 거예요. 부호경신도 일단 권항하니까 훨씬 일단 유용하죠. 그런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무기토를 쓰는 경우에 별로 그것이 부호경신이 인월에 비해서 일단 그 부호용신의 효용이 높지 않습니다. 예, 뭐 용신도 유력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묘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이든 묘월이든 만약에 인월 상황이라도 간목과 정화가 같이 다투했다 이렇게 되면은, 간목과 정화가 다투했다고 치면은 이때 훨씬 더 신약해졌죠. 그러니까 무기토의 효용이 훨씬 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묘월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간목과 정화가 이렇게 투했다고 하면은 이때 사실 무기토는 별로 쓰지 못합니다. 정화만 투했을 때는 뭐 유용할 수도 있고, 근데 간목이 투하면 이 간목이 너무 왕해서 기본적으로 똑같이 인수 부호경신이 인월 같은 경우는 왕하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간목은 왕한데 묘월에 간목은 왕한데 무토나 기토는 굉장히 약하고 세하죠. 이렇게 되면 용신이 굉장히 무정하고 무력해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를 쓰는 방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벽갑을 해가지고 인정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경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식간 전체 관계에서 볼 때 인수의 효용이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목이 투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목이 투했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간목이 투해서 신약하다 이러면은 그 간목을 제어할 수 있는 경금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기간에 경금이 유용하다는 거지, 꼭 벽갑에 이렇게 방점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 간목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화의 세가 너무 강하고 또 간목이 너무 왕하면 기본적으로 경금이 맞서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금과 간목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1대1의 관계에서는 희신관계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궁체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목이 굉장히 약하면은 경금에게 뭐 사정없이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가 필요한 거죠. 견제해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게 견제함으로써 우리 간목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비단 그럼 기신의 관계냐? 그렇지도 않죠. 왜냐하면 경금,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금과 간목편에서 사실은 성으로서 가장 마땅한 것은 금강목명입니다. 그러니까 경금도 강하고 목도 강하면 이것은 그냥 간목재를 재신을 활용해가지고 크게 실업을 일으켜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이 굉장히 왕하면 금도 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훨씬 더 필요한 겁니다. 또 경금이 너무 세고 간목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허약하면 간목이 왕하면은 이거는 뭐 신왕제왕에 아주 큰 북격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간목이 좀 이렇게 약하다 싶으면은 반드시 정화를 가지고 견제할 때 이때 금강목명을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팔자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재신인 목이 이렇게 왕하게 성립되면 인수가 별로 통하지 않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경금이 일단은 같은 세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간금 형태를 갖춰야 되니까 금강목명해야만
일단은 금과 목의 관계는 그렇게 서로 세력의 일단 균형을 갖춰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이 왕하게 투했을 때는 간목이 투해서 왕할 때는 우리가 경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무토가 또는 뭐 기토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그 충금 그러니까 그 봄에 토를 쓰는 용법이 거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엄밀히 따지면 봄철에 간목이 투했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목이 투해버리면은 우선은 인수보다도 같은 금강목명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서 경금이 굉장히 기묘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경이 없다 그러면 뭐 차라리 뭐 갑이 없고 그냥 정화 하나만 써서 이제 투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소기는 기대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경금이 일단은 어차피 뭐 좀 너무 신약한데 경금에 등록도 없으니까 아주 기격을 짜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정화가 투했어도. 그래서 묘월 상황에 한해서 묘월에는 그러면 굳이 왜 묘월 이렇게 하느냐. 묘월에는 경금이 좀 변질된 거예요. 수월매에서 사실은 그 탐함만급 목을 극하는 그런 기질에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변질된 거지. 그래서 묘월 경금에서 특히 경금을 이렇게 경금의 조방 방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돕는 것을 특히 필요로 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목국을 짓고 종재를 이루면은 그 산격이죠. 목국 짓고 종재를 이루면 산격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 경신금이 투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신금이 투해서 뭐 가종이 되거나 또는 뭐 이제 그 제다신약 뭐 이런 명으로 이제 되면은 뭐 부옥빈인에 지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종이 되면 하나의 기세로 완전히 이제 종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고 또 금목의 관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그 팔자들이 화와 금, 그 다음에 금과 목 이렇게 해서 화명이 금을 재신으로 쓰거나 또 금이 목으로 재신으로 쓰는 경우에 보다 이렇게 그 실제에서 부자로 이렇게 실업을 일구어서 부자로 이렇게 평판이 난 그런 사람들의 명식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일단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월이 좀 또 중요합니다. 이제 신월 같은 경우에 경금이 신유술 방국을 짜서 금국을 짜면은 굉장히 귀한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경금과 신금과의 관계에서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신월에 금국을 이루면 부기를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월에 금국을 이룬다는 것은 신유술 방국을 이룬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신유술 방국을 이루었는데 그 자체로 이제 종역격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그럼 종역격이면은 뭐 종역격에 이제 부기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은 허신으로 목재를 불러오니까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기를 의심하지 말라? 운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부기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자 우리가 삼합국의 사유축 금국과 신유술 금국이 다릅니다. 자 사유축 금국은 완전하게 사유축 세 글자가 삼합은 금기로 화한 거예요. 그러나 신유술 금국은 금국이 주도하고 금국의 세를 이뤘지만은 술 중에 있는 정화가 기능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자, 사유축 삼합 금국에서는 사중의 병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술중 정화가 있다는 것은 팔자의 글자에서 경금 일원이 신월 경금이 신유술 금국을 짰어도 팔자에 우리가 종역의 기세를 이루면은 그 금을 거스르는 글자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화의 글자가 투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의 글자가 술에 금기를 내리고 투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추금이 병정을 기뻐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금이 예리하고 병정 화기를 가지고 더욱더 예리해지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금국을 거스르는 화가 투해도 이 명식의 귀가 훼손되지 않고 또 팔자 전국에 화의 글자가 없이 그냥 금으로만 서로 이렇게
우리가 그 금을 위주로 해가지고 거스르는 세력이 없어도 종역의 길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그런 격국이 되겠죠. 그래서 경금은 신월 경금이 금국을 짜면 신유수가 방국을 짰다는 거예요. 삼합국이 아닙니다. 방국을 짜면 일단 그냥 부기를 특별히 의심할 바가 없다. 이렇게 그냥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역의 기들이 많고요. 그런 종역격의 귀격들을 팔자로 공부하고 임상이 조금 풍부해지면 반드시 이렇게 실전에서 증언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신이 화양에 들고 양인에 봉하면 북이 영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금신, 그러니까 종역격 같이 경금이 신월 경금이 금국을 짰으니까 이런 종역을 이루었는데 운에서 금으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양인으로 간다 이거예요. 금운으로 가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화양으로 들어도 추금이 화를 몹시 기뻐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전혀 반대의 운으로 흘러도 금운으로 가도 금순으로 가도 무방하고 목화운으로 가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기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월에 이제 그 수국을 이루었다고 칩시다.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자 화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경금이 신자진 그러면 금환순행이 굉장히 이제 불리한 격국이 되지 않냐. 앞에서도 우리 얘기했죠. 이렇게 된 경우에 보통 이제 정난착격입니다. 그래서 그 경금 이론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면은 이때 해자축 수국이 있다고 해서 뭐 정난착격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난착격이라는 건 삼합국을 형성시키면은 그것이 도충의 기운을 가져옵니다. 뭐 이제 우리가 명리종종이나 연해작평에 보면은 정난착격을 설명할 때 뭐 신자진 수국이 인과 오와 수를 각각 불러온다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운이 우리가 허자용신격국에서 어떤 글자가 겹치거나 하나의 기운이 굉장히 왕하면 도충되는 기운, 그러니까 팔자에 화단이 없을 때는 그것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금, 겨울철이나 또는 추금, 그 다음에 이제 추금이나 동금이 화기가 일단 없으면은 굉장히 빈고한 그런 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국을 짜가지고 이렇게 정난착격이 이렇게 성립이 되면 화기가 있으면 안 되죠, 팔자. 화기가 있으면 일단 팔자에서 그것을 우리가 정난착격이라고 하지 않죠. 그리고 그 화가 용신으로서 이제 건전하면은 그 자체로 기격을 짜겠지만 일체 화가 없다고 해가지고 금환순행에 우리가 비묘한 그런 격국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화관을 불러오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때는 이제 동방 모군이 이제 이끌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모든 격국에서, 우리 허자용신 격국에서, 충암농마든 비청농마든, 어쨌든 암합격들이죠. 이렇게 이제 팔자에 없는 관을 이렇게 허신으로 불러오게 되면, 팔자 원국에 그 관을 돕는 재신의 글자가 있는 것이 굉장히 더 격국의 귀기를 높입니다. 그리고 또 관을 불러올 때 인수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난착격이 경금이 신자진 수국을 이루었을 때 무토가 투한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무토라는 것은 신자진 수왕이 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제방하는 그런 수왕이 병이 된 것을 약으로 쓴다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허관을 불러와서 허자 용신격국을 이루면 이때는 보통 인수가 투한 것을 마다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사격이든 란착격이든 또 충암농마든 충록격이든 비춘농마든 이런 모든 이런 그런 허자국국에서 관성 팔자에 없는 관성을 허자로 불러오면 그것을 인수나 제가 팔자 원국에 있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정난차 한번 학습했을 겁니다. 이때 정난착격을 이루면은 무토가 투한 게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기토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토라는 것은 수왕한 것을 제방하는 용신의 효용도 있고 우리가 이제 권형적인 입법적 측면이죠. 그리고 또 허자 용신 격국에서도 관을 인수로 보호한다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허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허자용신격국을 이루면 재신이 관을 돕는 재신이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경과 경편에서는 이제 재신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뭐 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동방모근으로 이끌면 좋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동방모근으로 이끌면 좋다. 팔자에 그러니까 모근으로 흘러가면 허관을 계속 도우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자에 제 글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과되는 설명을 보니까 자 수국을 이뤘을까 수가 너무 왕하니까 화는 너무 미약해서 식상이 이 관사를 심하게 제하기 때문에 제로 한다. 자, 이것은 팔자의 허자 용신격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수가 너무 왕해서 성립시킨 허자 용신관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가 너무 왕해서 관이 항상 예를 들어서 붕괴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식상이 간사를 심하게 제한다는 것은 사실은 허자 용신격국하고는 좀 의미가 다른 건데 이것도 이제 궁통보감식 설명입니다. 그래서 궁통보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종격이나 예를 들어서 화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아주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허자 용신격국에 대해서는 난강망은 별로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예 그냥 음간이 상간을 진신으로 삼으면 그 상간 자체를 그냥 관계의 효용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니까 따로 그 신금이 병화를 불러오는 그런 그 기본적인 허자로 일단 그 팔자가 관을 성립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정난차를 얘기할 때도 기본적으로 수가 화관을 불러왔는데 팔자에 없는 화관을 수왕이 침범한다? 있을 수 없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수왕에서 오히려 화관을 가져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허자로 가져온 간성은 팔자 실제에서 재로 돕거나 인수로 보호하면 훨씬 더 그런 격국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간사를 이렇게 파괴하기 때문에 재신이 꼭 필요한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허자용신격국에 대한 그런 이렇게 분명한 그런 이론 체계가 없거나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허자용신격국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자 수왕에서 정난착격이 화관을 불러왔어요. 그럼 인수가 있으면 더욱더 길한데 그럼 인수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관의 힘을 더 빼는데 가뜩이나 약한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허관은 실자의 글자와 허신이 서로 감응하는 것은 왕한 것이 불러오는 역할은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는 일단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 이 글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이런 경우에 시집살이 안 하겠죠. 왜 안 하냐면은 허간으로 있다라는 것은 제가 허간은 굉장히 귀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덕을 누리고 부덕을 누리고 내가 여명이 정난착격이면 부덕을 누리고 남편 덕을 봅니다. 하지만 남편이 보통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또 참다운 의미에서 부부의 화합을 의미하기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허간은 남편이 기부라고 해도 자기 곁에 머물지 않고 떨어져서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요. 이러니까 근데 이제 떨어져서 예를 들어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지위가 높으면서 자기 옆에 없으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편하고 뭐 남편한테 잘 나가는 남편인데 잘 나가는 남편한테 또 내조도 해야 되고 피곤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남편이 자기하고 원격제에서 생활하니까 뭐 남편을 자기가 내조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좀 놀러도 다니고 이러니까 남편 복이 더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하물며 시집살이를 하거나 이럴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난착격은 이런 비천농마의 이제 변형이 이제 정난착격인데 이렇게 이제 경금이론이 이렇게 정난차를 이루어 가지고 허간을 써 가지고 격국을 이룬 경우 또 뭐 비천농마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팔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검경계나 군인의 이렇게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